경우에 지금 좀 전체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지금 열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좀 톤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준석을 통해서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사실은 예. 이 기회가 오히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착착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부지방법원 그 테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지 네. 않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줘가지고 경호처가 지금 아직도 다시 살아나게끔 지금 만들고 경호처 간부들은 다 사직서 내는데 김성훈이는 아주 뻔뻔하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너무 잘했다는 듯이 지금 국회에서마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걸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성향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벌써 끝난 게 아니었다. 우리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대한민국 다시 돌아서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오히려 저는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저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하는 게 네. 지금 MBC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방송 환경이라는 게. 근데 당장 이제 막 MBC 이사진 다시 재공모하고 뭐 사장 날린다고 그러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MBC가 내란이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계엄이지.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톤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낯익은 앵커 뭐 이런 기자들 없어지고 막 갑자기 어디 아우지 탄광 갔다 그러고 그러면은 네. 이게 우리가 뭐 대충 이제 정리되는 국면 아니야? 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민주당 여태까지 잘해왔고 뭐 이제 잘 되겠지라고 했던 우리 광장의 주인공들이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나서야겠다 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저 진짜 불안한 게 이진수 그 씨가 헌재 판결 받고 기각 판결 받고 나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태극기를 보면서 그 법원 로고와 함께 그 태극기를 저는 유심히 봤다. 그리고 이 판결은 국민이 해주신 거다. 나를 탄핵하라고 인용한 4명의 재판관들은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불길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에 뭐라도 언지를 주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들이라서 굉장히 불쾌했고 그리고 진짜 민주당 조국혁신당 철저하게 이진숙 씨 대응할 준비해야 된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탄핵 날 전후 방송에서 마치고 사실 사석에서는 절대 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 굉장히 이제 지지부진하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상 그다음에 어떤 그 굉장히 독특한 권력에 대한 욕망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절차상의 어떤 권력 강탈을 순순하게 승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약간 도취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리가 조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사실 지금부터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종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대통령 탄핵을 함으로써 사실 헌재의 시간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사실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과 어떤 더 이상 이제 내란의 상태를 빨리 종결시키자라는 이런 부분들의 그 어떤 파장이 잘 맞아서 그렇게 넘어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지금 정광훈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뭐 여론조사 결과니 뭐 이런 부분들로 마치 저들에게 완벽한 불법을 저질렀지만 여론이 동하면은 이게 마치 설득할 수 있는 어떤 합리성이 부여되는 그런 왜곡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유영철이 뭐 팬클럽이 뭐 300만 명이면은 그 사람은 연쇄살인마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우리나라의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이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어떤 일관되게 설득하는 그 어떤 정치 주체도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자, 좀 그러면 이제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뭐 수사기관을 강조할 수도 없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고 네.
자 지금 헌법 파괴 세력은 네. 아예 폭동도 일으키고 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네. 또 보수 언론과 손을 잡고 좀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극우 언론과 손을 잡고 어떤 식으로든 이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이게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현재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는 이거 왜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혹시라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원래 제대로 된 처방이나 어떤 정말 본질적인 치료를 위한 과정들은 굉장히 지난하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집권을 준비하는 정치 세력 이제 어떤 보면 뭐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은 또 그 다음 집권 정부를 같이 어떤 걸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정권을 종료시키는 것과 새로운 집권이 사실 맞닿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탄핵이란 절차가 인용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인수위는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는 새로운 정부의 어떤 것들보다는 굉장히 거리된 정부를 바로 이제 교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사실 지금 이 무엇에 흔들리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론에 흔들린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수치에 흔들린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수치가 마치 윤석열의 불법계엄 이제 내란을 동조하는 것과 그 동치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반대로 이재명이나 뭐 유력한 어떤 그 야권의 뭐 지도자들은 굉장히 뭐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뭐 비호 감도가 높고 이런 식의 어떤 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약간은 좀 너무 그 현상에 대해서 되게 반발을 하면서 기자들의 반감도 좀 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박근혜는 그 비위, 그다음에 어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의 탄핵이었다면 지금은 전쟁입니다. 네. 내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감합니다. 수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온건하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하고 네. 이 사람들은 위법 불법을 밥 먹듯이 하고 검찰도 완전히 지금 뭐 윤석열 앞잡이가 돼서 지금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동력이 야권 쪽에 좀 떨어져 있다. 이걸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이 정치 세력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정치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민의를 가장 효과적인 교용성이 높은 다양한 방법으로 펼쳐내는 거 그게 정치 세력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제한적인 툴만 쓰고 있다.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요. 국힘처럼 이렇게 더럽게 자, 하지 지금 않는 상황이 얼마나 자체는 심각하냐면 사실 어찌 보면은 헌법재판소를 사실 능멸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가지고 바이든 날리면도 놀더라고요. 아니고 예. 저는 저거 오랄 내란이다. 오랄 예. 그 전쟁을 지금 헌법이라고 하는 그 최고 수호 기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거든요. 저 정치 세력이 능멸하고 아니라. 예. 근데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헌법재판소에서 바이든 날리면 어떻고 무슨 내가 뽑으라고 하는 거는 의원들 빼오라는 게 아니라 요원들 빼오라고 한 거야부터 시작해서 뭐 계몽. 계몽령인지 무슨 이게 뭐 계엄령이야 이러면서 말 따먹기가 장난하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비웃잖아요. 저 쪼다들 맞습니다. 저거 분명히 탄핵이야. 완전히 재판장들 골지르고 나왔네. 라면서 즐길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잠깐만 이거 마무리할게요. 네. 쟤들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온 거예요. 네. 자, 그런 한편에 정말 오늘 중요한 정치사법적인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뭡니까?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했어요. 조기 이첩했어요. 예, 예. 저희가 그토록 그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된 것인데 조선일보가 빨리 넘기라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조선일보가 빨리 하자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천히 갔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빨리 넘김으로써 이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최상목이 뭐 내란 특검, 상시 특검 이제 아마 통과시켜 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누누이 우리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만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합법적으로. 자, 그러면 풀어주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성전하면서 헌재 인용 무시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질질 끌면서 오늘처럼 입 맞추고 무시하고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다. 그 사이에 이제 대선이 펼쳐지면 우리는 불리하다. 자,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저는 권성동 하는 거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최상목이 말로만 무슨 뭐 탄핵해야 한다 그러면서 최상목한테 실제 가가지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행동으로 장소로 이동하면서 말로 그리고 표결로 정치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자, 이런 보세요. 말씀을 예, 드려요.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29건을 올렸는데 그중에 13건이 이제 가결이 돼가지고 올라갔어요. 네. 근데 그중에 지금 결정 난 것들 보면 다 지금 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됐죠. 안동환 검사 기각됐죠. 이정석 검사도 당연히 기각이 됐죠. 오늘 이진수까지 지금 다 기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줄줄이 남아있는 게 최재해, 그다음에 이창수 뭐 등등등등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것의 원인이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한 이 민주당의 사실은 70%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 나머지 30%는 이제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는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 이 윤석열 씨 탄핵하기 전에 있었던 그 헌재에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이제 국회에서 소추단들이 나와놓고는 탄핵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가지고 한번 엉터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서 이제 재판장이 좀 황당스럽게 생각했죠. 왜냐면 민주당에서 연기 신청했지만 안 받아주면서 다음부터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기회를 준 거였는데 그것도 역시 잘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탄핵 올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해줬어야지 이들의 행위가 옳은 거였구나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건데 올리는 건 마다마다 지금 다 기각이 되고 그 올리는 거 마담다 기각이 된 이유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변호사들이 제대로 대응 못해서 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전 앞으로 최재해, 이창수 더 난공불락이라고 더 어렵다고 솔직히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너무 커져요. 내가 지금 민주당이나 내가 지금 느끼면서 이게 옳은 거다, 그른 거다라고 판단했던 기준이 잘못되었나 보다. 자기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당장 공수처에서 지금 검사 쪽으로 지금 이거 넘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법원장이 자기네끼리 청주지법. 올렸어요. 예, 법원장이 올렸어요. 물론 네. 법원장은 이제 청주지법 이런 데는 사실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올린 거 아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장을 내준 서부지방법원이나 법원 판사들은 그러면은 다 괜찮냐? 너네들도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올릴 수 있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거기서 지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검사가 이제 수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검사는 그러면은 공수처와 달리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럼 자기네가 가져가서 없죠. 수사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수처를 넘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돌아온 거였잖아요. 게다가 지금 검찰과 윤석열이가 지금 쿵짝이 맞아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원장이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정말 사법부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가지고 자꾸 논할 거였으면 그럼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있는지부터 다 같이 객관적으로 논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네. 건 확실히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줘야 돼요. 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